전자오락 사망 유희. 나 진짜 당황했어.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되게 쇼 씨가 당황스러워. 이런 걸 하고 싶은 본인의 그런 잠재의 욕구를 늘 누르고 하고 있는 거야. 네, 이거 에코 늘 거예요. 아, 예, 오늘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20세기 소년소녀 20회 특집이에요. 네, 아, 특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빈씨 감사해요. 빈씨 한 10번 나오고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나도 한 5번 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죠 우리가. 네, 예, 근데 20회라 가지고 또 특별히 이벤트 하나 준비했잖아요. 네. 예, 그게 뭐죠? 저희가 이제 예전에 했던 전자오락 관련해서 정말 많은 쇄도 메일. 내가 더 잘 얘기할 수 있다. 네. 요걸 왜 얘기 안 하니? 이런 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은 게스트를 무려 3분이나 모시고. 그렇죠. 마이크가 4개밖에 없는데 지금 사람은 6개 있죠. 예. 네, 저희가 닥치기로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지금까지는 뭐 게스트분도 오셨지만은 저 쇼랑 그 린씨 뭐였죠? 원곡해선? 원곡해서는 아이콘. 아니, 그 정도 기억 못할 거면 말을 하지 마요, 그냥. 아, 제가 전시 끝나고 후유증 때문에 예, 예. 네, 목도 갔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공대사과 겸 네. 오사마, 오사마? 빈사마도 예, 양녕계 이렇게 MSG. 이런 식으로 너무 하는데 많다, 이제. 이번에는 좀 게스트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니까 네. 또 아까 잠깐 얘기해보니까 또 장난 아니에요, 오늘도. 막 후덜덜해요. 예.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게스트분들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할 건데 그 전에 공개 방송하는 기분이야, 지금. 아, 묘한 그래? 긴장. 다 지켜보고 있어, 지금, 우리 예. 멘트를. 저 그 세 분 이따가 인사할 게 드릴 거고요. 그 린 씨를 받아보세요. 집중. 저희 쪽 보지 마시고 린 씨를 보세요. 여튼 그 전에 우리가 리뷰 소개해야 되잖아요. 리뷰 소개할게요. 정말 보고 있잖아! 할게요. 린 동생님께서 네. 린 동생님이다. 안녕하세요. 쇼님, 빈님 라디오 편 잘 들었습니다. 저도 라디오 참 좋았는데요. 광고 얘기 나왔을 때 그거 생각나. 그렇게 읽으면 걔한테 혼나. 어떻게 해야 돼? 이영돈처럼 읽어야 아. 돼, 그거. 저도 라디오 참 좋았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광고 얘기 나왔을 때 생각했던 건 요즘 유시민 씨께서 안녕하세요 유시민입니다 하면서 하는 책 광고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슈퍼주니어가 대표적인 아이돌 DJ죠. 그리고 언니는 싫어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컬투쇼에서는 사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불러준답니다. 빈 씨가 요즘에는 뭐 전화번호로 부른다고 했었죠. 컬투쇼는 안 그렇대요. 죄송합니다. 네. 골드 그리고 못 내 들어. 동생이야. 일하고 있어. 그리고 컬투쇼는 청취율이 10%가 넘을 정도로 많이 들어서 차를 잃어버렸어요 하면 찾아주고 화장실에 휴지 없어요 하면 휴지 갖다 주는 일도 있어요. 요즘 라디오도 훈훈하답니다. 라고. 훈훈하네. 죄송해요. 저희가 훈훈하지 않다고 일방적으로 라디오 잘 듣지도 않으면서. 역시 언니 방송 까는 거는 여동생이 최고죠. 그렇죠. 여튼 아니, 실제 제 동생이거든요, 이거 올리는. 실제 린동생이에요. 민지 씨. 네. 네. 집에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지는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어머니, 아버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방에는 이걸 앉아 쓰고 있는데. 있잖아, 공부를 안 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멋진 울프님께서 띠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난 이러하나. 저는 개띠인데요. 저 고3 한참 공부해야 할 때 한국 성인 영화의 중흥기를 연 기념비적 작품인 모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른스럽게 입고 목소리를 깔고는 어른 셋이 했는데 매표사 아가씨가 몇 살이세요? 하고 묻더군요. 침착하게 20살이요라고 대답했는데 이어서 돌아온 질문이 그럼 무슨 띠세요? 한동안 당황하게 버벅대다가 호랑이 띠요라고 찍었더니 나지막하게 아저씨 부르기 전에 가라 하시더군요. 집에 와서 제 앞뒤가 닭띠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한동안은 극장 근처에도 얼씬도 못했던 기억이 있네요. 알아볼까봐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이라고. 공력이 좀 모자라셨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앞뒤만 알아요. 아, 그 앞뒤는- 12개의 순서는 다 몰라. 12간지는 다 다 모르고. 모르는데 내 앞뒤만 알아. 개띠랑 원숭이띠. 멋있네요. 앞뒤가 닭띠면은 82년생이죠. 82년생이구나. 그럼 고3 때가 2000년도. 2000년도지. 2000년도에 개봉한 기념비적인 모 영화가 뭘까? 2000년도에? 린 씨 그런 거 되게 잘 알지 않아요? 19금인데. 네. 그때. 근데 제가- 이거는 노랑머리일 수도 있겠다. 아유, 좋네. 세기말 이런 거. 세기말은 그렇게 안 유명했어. 그래? 기념비적이지 나만, 않았지. 나만 좋아했나? 멋진 울프님 감사합니다. 숫사슴뿔님께서 결국 정주행 완료, 20소서는 정주행 완료, 린님이랑 빈씨랑 목소리에 깔렸는데 나도 알바다 정주행하니 한 번에 알아듣겠네요. 린님 사랑합니다.
요즘은 추억 속에 묻혀 사네요. 오락실 편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모탈 컴뱃 이야기 하시던데 94년도쯤인가 오락실에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에도 들어왔었습니다. 잔인해서 더 좋았다는. 계속해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최고예요. 라고. 모탈 컴뱃. 모탈 컴뱃 같은 경우에는 최신작이 또 나왔는데 갑자기 끼어든 네. 게스트님께서 플스3로 나온 최신작인데 요즘에 나오는 최신작의 모탈 컴뱃은 마무리 그 공격에서 단순히 적을 그냥 좀 잔악하게 죽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머리를 미는 거예요. 어. 머리가 바바바바바바바 그런 게 또 나와요. 사고사로 요새- 위장을 해가지고 예. 죽이는. 근데 요새는 아주 그런 식으로 되게 잔악하게. 근데 네. 이제 제 아는 커플이 있는데 그 약간 그 부인이 슬래셔 매니아. 네. 부인이 그래갖고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게임을 하면 그 장면을 부인이 보면서 좋아하는. 천생연분의 네, 그런 천생연분이 또 네, 그런 게임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이 게스트,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예, 이따 민님. 소개 이따 참지 못하고. 소개할 네. 거지만은, 다음에 끼어드실 때는 좀 더 가까이에서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좋은데. 네, 너무 좋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락실 편 듣고 있어요. 민찬이 아빠님께서. 정말 예전 생각나네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오락실 다녔는데, 중학교 때 세이버 축구를 연습하려고 잘하는 친구 3명과 3대1로 해서 일주일 용돈 2,000원을 다 쓴 기억이 나네요. 그 이후로는 고등학교 때 학교 최강자로 군림했었는데, 이십소서 정말 추억 돋네요. 라고. 나는 그래서, 우리 그 나알바에서 다뤘던 영화 중에 음. 최강 전설 전설의 주먹. 전설의 주먹. 나는 오락실 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다들 자기가 늘 학교 최강자야. 지금 여기 댓글 올리시는 분은 다 자기가 학교 최강자고. 그럼 이제 전설의 레버 이런 식으로. 갤러그 평균 30, 40판이고. 끝까지 가고 나는. 이거 들으시는 그 YTN 아니구나. 온게임넷 쪽이구나. 예. 예, 기획자분들. 영화 제작을 한번 네. 생각해 보시니. 그 판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예. 거기보다는 곰TV가 조금 문턱이 낮을 것 같은데. 그래. 거긴 좀 고압적이야. 그래. 이렇게 알겠습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 잘 그린 기린 그림인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인가 님께서 이거는 쇼씨를 테스트하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근데 요런 것도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거 되게 즐겨하는 것 같아요. 이건 연습 안 했는데 그런 건 다들 좋아하잖아요. 뭐 아웃사이더 이런 거 다 좋아하지 않나요? 리듬 게임 편 듣고 있습니다. 리듬 게임 편 듣고 있는데요. 전 나이가 좀 있는 편이라 펌프는 많이 안 해봤고 철권 정말 매니아였습니다. 강남 월드 오락실을 주로 갔었는데 옛날 생각나네요. 빈님처럼 저도 친구와 철권하러 다른 오락실로 원정 다니고 했었는데 PS 빈님 정의 삐삐 나오셨나요? 우리 마님 후배시네. 제가 나온 학교는 아닌데 정말 반갑네요라고. 야, 마님 후배시라고. 거의 그분 말고 또 다른 분이 네. 그쪽에 사셨다고 아. 남겨주셔서 위에. MC 지저사이드. 맞다. 너무 많은 걸 공개했나봐. 그래서 결국은 오늘 뭔가 오셨죠. 특별한 일이 네. 있었죠. 그렇죠. 나중에 차후에 공개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오르완수님께서 90년대 순정 만화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게임을 못해서 1,000원 갖고 오락실에서 30분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만화는 1,000원이면 3권을 볼 수 있게 오락실보다 만화방을 더 많이 다녔어요. 특히 90년대 중반쯤 클램프 만화를 보면서 순전 쪽 눈을 뜨면서 많은 만화를 봤어요. 서울문학사의 윙크, 대원의 이슈, 90년대 쪽에는 윙크가 막강했죠. 이은혜, 블루, 나엘이의 내 멋대로 해라, 김기의 엑시트, 이미라의 사랑합니다, 희정 누나의 아이캔 스타, 포텔 아프리카, 시진이, 나쁜 누나의 만화, 쿨핫, 황화백의 레드문, 그리고 90년대 최고의 신인 청계영의 언플러그드 보이, 오디션, 소년별곡, 히치하이킹의 김은희 장편보다는 단편이 죽이는 박무직, 이시 쪽은 빈 누나의 크레이지 러브 스토리, 원 조금 내 취향은 아니지만은 경아 누나의 스노우드롭, 수연 누님의 풀하우스, 하지만 수연 누님은 최고 작품은 엘리오와 이 배트죠. 예리 누나의 10대 50까지 완결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END 서문잠의 이 3부는 나오지 말았어야 한 나는 샀습니다. 1부에서 좋아잖아 리나고 송곳이랑 리나고 썸씽 있는 여자의 1부에서 리아 얘기보다는 린과 송곳 그리고 여자의 얘기가 더 재밌었는데 잠깐만. 거의 이게- 끝났어. 아니, 이게 전혀 지금 순정을 안 읽은 티가 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 본인이 이해를 안 하고 읽으니까. 아니, 야, 잠깐. 마침표가 없어, 이 사람이. 아니, 이게 쉼표조차 없어, 이 사람이. 올린 사람이 마침표나 쉼표를 안 해줬어도 이거의 그치. 그 만화를 만화를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안 읽어요. 그리고 제목을 끊어야 되는데 네. 제목을 중간에 끊고 나는 있어. 야, 이거는,
인터넷 시대 예의야 이거는. 아니 그냥 한번 누르기만 하면 쉼표되고 마침표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떡하냐 진짜. 옛날에 고장났나 문자를 봐. 많이 했나 보지. 아. 이 사람이. 마침표 고장난다 보네. 예. 그러면 대신 읽어주시겠어요? 아니요, 그냥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끝났어, 거의. 네. 여기까지 읽으세요. 어쨌든... 어디까지 읽었더라? 너무 길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보시면 마린블루의 야 읽을게. 어수길 말 많은 작가 하시연 개인적으로는 천개영 이상급으로 보는 권교영 여왕의 기사 김광원 오버센스 등등의 이영란 순정만화 역사상 최고의 작품인 불의 검 혜린 화백님 그리고 순정만화 역사상 최고의 엔딩이라고 생각하는 박은하의 다정다감 이 작품은 우리들은 있었다의 작가 오바타 유키는 이 작품을 봤어야 했어요. 왜 나나미랑 야노랑 왜 또 만나 다케우치랑 나나미하고 대야지 박은하는 배야지가 더 이상 소녀가 아닌 여자가 어른이 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왜 나나미는 왜 20대 후반이 돼서도 소녀인데 왜 난 마음에 안 들어요. 린양피씨 90년 순정만화도 해주세요. 아! 너무 길어! 와, 아니 그 근데 오르와에수님 그 마침표 찍어주세요. 거의 혼자 한 편을 다 찍으셨어. 리뷰로. 순정 만화를 거의 다 커버하셨는데. 아니, 또 이거를 저렇게 쉼표, 뭐, 띄어쓰기 이런 거 없이 읽었는데 내가 이걸 다 알아듣는 내 자신이 너무 짜증이 나고. 머릿속에서 되게 그 주마등처럼 쑥 지나가는 죽기 거야. 전에 이렇게 왜 자기의 옛날이 지나가듯이. 화이트가 빠졌는데요. 그렇죠. 미치겠다. 그 와중에 또 그걸 찾고 계셨는데. 나중에 순정 만화 편 할 때 한 번 더 오시죠. 순정 만화는 저보다는 저희 누나가. 어머. 네, 언니 데리고 오시고요. 저희 누나가 책방에서 일을 할 때. 알겠습니다. MC 지저사이님께서 헐 정의억울하니 오상아 빈사마님이 저랑 같은 동네 출신. 지금은 저도 안 살지만 방학동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학교에 전화 걸면 1년 내내 방학 중입니다. 라고 응답한다는 그 전설의 방학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우와 우리 동네 출신 보게 되더니 신기반기. 이젠 정의의 오사마 빈사마 누나 이야기도 귀 기울이며 들을게요. 지금까지 안 들었어 귀 기울여. 더 활기차고 재미진 양념 부탁드려요. 이제 나알바 연장 방송이 아닌 지연이 있는 분의 방송으로 바뀌었네요. 아무튼 세 분 모두 화이팅이라고. 이래서 지연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학연 지연이. 네. 그리고 저는 신방학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방학중학교 건너편에 있던 학교인데 신방학중학교 새로 생겼거든. 제가 1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멋있다. 방학중학교랑 신방학중학교 사이에는 큰 밤나무의 밭이 있었어. 밤나무 밭이 네. 있었어. 그래서 여름에 그 문을 못 열었다는 향기 때문에. 아픈 추억이 있는 학교예요. 알겠습니다. 방학중학교도 아마 같은 추억을 공유할 것 같아 내 생각에. 방학중학교 듣기만 해도 일어나라. 짜증나는데. 하여튼 내장사님께서 진짜 방송에 나오네요. 제가 쓴 글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내장 예, 초등학교 나오셨냐고. 여기가 동네가 정읍이었죠? 예, 정읍이죠. 근데 아쉽게도 저는 린씨 아버지가 나온 그 학교 출신이 아니네요. 저는 정읍보다 더 촌에 사서 학교를 다녀서. 더 들어가야 돼요. 아무튼 반갑고 신기하네요. 자주자주 리뷰 올릴 테니 소개 많이 해주세요. 수고하세요라고.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되게 지연으로 이루어진 이 방송 체계가 막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빈 씨가 그랬잖아요. 나도 알바다 게스트 나왔을 때 케빈 베이컨 게임하는 거 같다고. 그쵸. 몇 달에 건너면 다 알아?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쵸. 네. 이따가 얘기할 건데. 네. 계속 예고만 때려. 변죽만 올려듣는 이러고 사람들. 얘기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우고님께서 리듬게임 2화에서 말씀하신 파라파라 게임의 공명은 아마도 원나잇 인 아라비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저로서는 차마 직접 플레이는 하지 못했고 감자님처럼 용감하신 분의 플레이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었죠. 갤러리 내공이 부족해서인지 미군 야상 점포의 미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말씀하신 순간 자연스레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피니쉬 기술이 이거였나 하면서 따라했는데 순간 제가 지하철로 출근 중이었던 것이 기억이 나더군요. 화끈거리는 얼굴로 출입문 쪽으로 향한 뒤에 다음 역으로 바로 내렸다가 다음 열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빈님께 새로운 별명을 지어드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제 사관여라기보다는 양파녀가 더 어울리지 않으나 싶습니다. 까도 무궁무진한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걸까 궁금해지더군요. 빈님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데 참하고 조신한 교회 누님께서 나이트 스피커를 붙잡고 춤을 추셨던 추억을 말씀해주실 때 충격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누님은 행복한 가정 꾸리셔서 평범한 주부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빈님의 가정도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희독으로서 한때 2D녀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은 린님을 알게 된 이후로 우리 린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리듬게임 무형문화재 감자녀님, 양파 같은 존재 신비한 빈님, 웃음의 진행자 시호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린님, 오늘도 우리 모두 읽고 화이팅. 역시 기승전 린이구만. 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빈씨? 저요? 예. 아. 양파녀라는데. 축하해요. 예, 조금만 더 가까이. 축하해.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요. 오사마 빈사마는 이제 떠날 때가 왔잖아. 그래요. 좀 더 좋아하라고. 좋아. 양파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양파빈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하세요. 네. 이게 그 MSG는 잘 뿌리는데 이게 단독적인 걸 잘 못 뿌리는 것 같아요. 혼자 맛을 못 내. 그리고 막이래 하고. 더워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반쪽 하늘님께서 감자나님 짱. 감자나님 정말 멋지고 매력 넘쳐요. 오락실 인수, 박물관화, 모금하면 꼭 기부하고 싶네요. 새벽까지 술 마시고 방송 다시 들어보니 그동안 느꼈던 끼어들고 싶은 2% 갈증이 맑은 정신의 추억을 얘기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추억을 곱씹을 땐 필히 술이 거나하게 올라야 하는데 음주 방송하면 무의식에 숨어있던 추억까지 발산하면 짱일 것 같네요. 음주 방송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야, 근데 진짜 우리는 늘 이 방송을 하면서 천사와 악마의 그런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어떤 쪽은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얘기 꽤 있었잖아. 술 먹고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절대 안 된다. 뭐 날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뭐 이런 것도 마시면 안 되고 또 어떤 분이 막 그런 거 올렸다 지웠잖아 옛날에. 다른 그 댓글에서. 어떤 걸? 아니 뭐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새 방송은 이상한 주제 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 뭐 니님은 소중하니까요.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술을 마시라고 지금. 그렇죠. 아니 그리고 린 씨 요즘 술 안 마신다는 소문이 돌던데. 예, 술 끊어가지고. 예. 그 작년 8월. 네. 이후로 끊었다고? 예. 그 이후로 나랑 마신 것만 해도 한 5번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거나하게 마시는 걸 끊었다고요. 거나하게. 여튼. 근데 뭐 술을 마실 기회가 있으면은 뭐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녹음하는 장소의 특성상 그쵸.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리고 가난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낮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밝을 때 세상이 밝을 때 모이니까 모여가지고 네. 하는데 이렇게 밝을 때 앉아가지고 막 소주 마시고 이러면은 조금 야유의 분위기 나오면 좋지 않을까? 뭐 나중에 뭐 MT 가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이크 위치를 좀 바꿔요. 예. 저희가 마이크 위치를 바꿨어요. 저희가 마이크가 4개밖에 없어가지고 게스트는 3분이 와 계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맨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전자오락 사망유희라고. 아니 그렇게 힘줘서 말할 때마다 여기 사람들 다 지금 손 오그라드는 거 안 보여? 지금 우리 다 고봐가지고 지금 무슨 오징어 되겠어. 맥반석 오징어 지금. 전국에 전자오락에 일강연이 있다는 분들 전국에서 3명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씩 우선 자기소개, 그러니까 지금 남자 목소리가 접하면 4명이 들어가니까는 좀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는 그 자기소개 어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는 하시고 뭐 이름이랑 뭐 이런 거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그랬듯이 던져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물고 뜯고 하면은 저랑 린 씨랑 빈 씨가 알아서 또 끼어들고 이런 거 할 테니까는 한번 어디부터 할까요? 맨 먼저 오신 분부터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남시에서 살고 있는 신진우라고 하고요. 오늘 80년대 추억을 좀 팔아보려고 80년부터 88년까지 전자오락 시대를 전자오락에 관해서 좀 사망유의 하려고 나왔습니다. 진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꽃투수님의 되죠. 그 방송을 들으시고 새벽에 들으시다가 불끈 일어나셔서 나도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겠다 네. 싶어서 메일을 주셨던 주인공이시죠. 일종의 도전이네요. 그렇죠. 네. 왜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랑 배틀을 시켜 지금 여기에 남은 사람들이랑 지금 얘기하기도 지금 그런데. 그럼 이제 진우님이라고 네. 하시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옆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2년생 서울 사는 김용선이라고 하고요. 용선님이 이제 말을 못 잇고 계셔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그 오사마 빈사마와 맞네. 예전에 네. 그 리듬 게임 하시던 시절에 뭔가 동지 같은.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오랜만에 며칠 전에 그 우리 트위터를 체크했는데 저를 찾아봤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트위터에. 그래서 저를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그 뒤에 말은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처음에 그 트위터 보고 사진이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저는 모르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얼굴을 보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 그때 펌프 위주로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DDR 위주로 했었고요. 이런 기억력으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고. 오늘 아마 오사마 빈님이 기억하셨던 내용 중에서 많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감자자님과의 그런 모든 건 다 이제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 이회는 다 필요 없는 이회였던 건가요? 그러면은 이것만 물어볼게요. 빈 씨한테 삥 뜯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거기서는 나름 이미지 관리 열심히 했어요. 뭐 삥을 뜯어 사람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셨네요. 부끄럽지 않은. 그럼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팟캐스트를 하나 운영하는데, 이제, 90년대 즐겁게 게임을 하며 즐긴 두 명의 이야기. 그 시절 게임 이야기. 뭐, 레트로박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말이 꼬였어요. 나는 당황했다. 차라리 내가 얘기해줄게. 제가 할게요. 안타까워서 그래. 죄송합니다. 저도 긴장을 하네. 예, 어쨌거나 네. 레트로박스라는 네, 레트로박스라는 팟캐스트를,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민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 90년대에 나온 이 모든 전자오락 계열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 제가 운영하는 레트로박스라는 팟캐스트는요. 90년대 이제 콘솔 게임 위주인데요. 웬만하면 콘솔 게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중간중간 이제 아케이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리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아주 녹음 시간이 길었는데 뭐 나름 재미가 있어서 다들 마리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일부러 재밌대. 예. 너무 좋아요. 네. 재미가 있으니까 재밌는 거지. 저는 재밌어요. 네. 저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광고할 방법이 없어요. 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 오락 카테고리였나요? 네, 게임 및 취미에 있는데요. 이게 박효신님이 거기 계셔서 어떻게 올라갈 형이 방법이 있구나. 우리가 컬투랑 김영하 씨한테 막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박효신님, 정말 네. 대단합니다. 하여튼 맨 처음 소개하신 분이 진우님이시고 두 번째 용선님이시고 세 번째가 민님 이렇게 전국에서 모였는데 사실 이제 뭐 저희는 빠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 무슨 고별 방송처럼 그러지 마. 아니 우리가 그래도 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뭘 빠지긴 해. 아니, 근데 조심해야 돼. 내 지금 순간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했던 얘기 많이 고쳐주실 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되게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앞으로 좀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사람들이 잘 모르겠거니 하고 막 던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사망유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추억과 지식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음껏 뽐내고 뭐 눈치 보지 말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삭제됩니다. 여튼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 누구부터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는 알아서 시작해 주세요. 저번 주 피드백부터 일단 얘기를 하는데 예, 리듬 게임 말하는 네, 거죠? 네. 네가 넷이야. 그 저번 주에 그 가라데카 그 FC용 게임인 가라데카 얘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냐? FC면 페미콤인가요? 예, 페미콤. 예. 페미콤. 그 여자를 구하러 가는 게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는데 어떤 네네. 도복을 입은 남자애가 막 가다가 인사도 하고 뭐 이런 게임이다. 근데 그 이제 이름이 가라데카고요.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건 없지만 그 가라데카의 주인공이 그 마이클 잭슨 춤을 추는 그런 거를 누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도트 액션으로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게 굉장히 아마 좀 인터넷 좀 하신다는 분들은 아마 봤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짤방이죠. 예, 그거 좀 유명한 짤방. 그리고 그거랑 그 야구왕 얘기. 이거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 여기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이라는 게임은 이게 미국에서 만든 게임인데요. 이게 재밌는 사실은 그 개발사가 만든 게임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것만 내고 그 다음으로는 게임이 하나도 나온 게 없고 그리고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나리오가 아주 웃기죠. 그 시나리오가 뭐 별거 없는데 걔네가 무슨 황금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야구 동상. 걔가 약간 베이브루스 좀 닮은 뭐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전설에 뭘 하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시켰던 사장이 자기가 그걸 다 입으면서 싸운다. 나를 도와줬던 애가 완전 뒤통수를 치는 초등학생들의 많은 이거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인생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 사회 쓴맛을 알려주는 그렇죠, 그런 예. 교육용 그렇죠, 오락이었네요. 그렇죠, 그게. 교육용. 그 과거에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서 틀린 얘기 있으면은 뭐 여기 다른 분들도 뭐 얼마든지 해도 돼요. 지난번에 뭐 했던 게 리듬 게임에 관해서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그때가 한 20대 후반 정도 됐어요. 그 유행할 때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게임을 안 했는데 제가 그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사립유치원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미술을 전공해서.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신하게 입고 다녀요. 뭐 치마만 입고 다니고. 근데 좀 놀아요. 좀 노는 여자친구였는데 여자친구가 그 리듬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그 다른 유치원 선생님하고 술 한 잔 먹고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어디서 했냐면은 천호동에 뒷골목에 그 게임장이 큰 게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순서 있잖아요. 순서. 게임할 때 순서. 그죠? 그런 거 있죠.
기다려주고 순서. 네. 예, 동전 올려놓고, 예. 근데, 돈을 이렇게 예, 쌓아놓죠. 예, 뭐 예. 2개, 1개, 3개, 2개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다른 여자들하고. 순서 때문에. 순서 때문에 예, 딴 순서 것도 아니고. 때문에 막 머리 잡고 싸우고. 근데, 네가 먼저 났잖아. 예, 예. 조신하신 그분이 예. 오른쪽이 먼저라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나는 보지를 못했는데, 오빠, 사실은 내가 더 많이 때렸고, 내가 머리 더 많이 뽑았는데, 하도 심하게 싸우니까, 사람들이 신고해갖고 경찰차가 와갖고 여자 4명이 끌려갔대요. 대체에 실려갔대요. 근데 그 싸움 붙은 그 상대방 여자 2명은 좀 유흥업소에 그 종사하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조서를 꾸미는데 뭐 물어보잖아요. 직업, 뭐 나이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 2명한테는 어쩌다가 선생님이요 이런 데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냐고. 그럼 그랬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분과 지금 연락 되십니까? 그럼 그분께 지금 메시지를. 아니 그런 이상한 영상편들 낯쓰시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사실은 그 오락실에서 그 순서가 사실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그때는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전을 쌓아가지고 순서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제 워낙 질서 없이 많이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뭐 흩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종류의 싸움이 종종 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아저씨가 조금 더 기지를 발휘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숫자를 써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놔요. 1, 2, 3, 4, 5, 6 이러면 그쵸. 그 옆에다가 이제 동전을 이제 차례차례 쌓는 거지. 근데 또 눈치가 보여서 너무 많이 싸우면 예, 뒤에 있는 사람들의 그 눈초리 피해야 돼요. 6번 뭐니 저거. 그렇죠, 그렇죠. 1인당 몇 개 한정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예, 암묵적인 동의. 그리고 지난번에 가까이. 빈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나우누리 얘기를 좀 하자면, 나우누리 리듬동 이제 1회 정모 같은 경우는 대방이 아니라 개봉이었고요. 그 동네가 그 동네지. 너무 디테일해. 개봉이었고요. 그 당시에 개봉역에서 다른 데는 이제 500원에 이제 DDR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 개봉역 같은 경우는 200원에 할 수 맞아. 있었던 것 때문에 되게 맞아. 여기가 쌌어. 맞아. 1회 정모라기보다는 이제 그땐 번기였고, 진짜 정모는 고대역에서 했었고요. 나우누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개봉이었는데. 개봉 오락실 사장님께 아주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 뭐 그때는 더웠고 첫 정모 때는 비가 왔고 뭐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그때 우산이 기억이 나는 게, 그 우산을 가지고 퍼포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라는 그 닉네임을 쓰시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분이 약간 퍼포 같은 거를 나름대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우산으로 퍼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 그러면은 용서님 다른 예. 거 그 시절의 빈 씨를 한번 회상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여신이었다는 소문이 돌던데.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막 뭐라 해야 되지? 긴장이라기보다는 되게 민망한 게 뭐냐면, 제가 일단 그때 비해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사실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아니 왜 너가 말하고 있어 지금 용서님 말하려고 아니 내 생각에는 이거를 내가 약간 이실 찍고 해야지 좀 덜 쪽팔릴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살 빼려고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기억나는 그 빈사마님께서는 이제 이지트 DJ를 한창 열심히 하시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그 스테이라는 곡 있죠? 그 스테이라는 곡을 당시에 고대에서 했던 첫 정모에서 여자가 2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올콤을 하셨는데 그분이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분이 빈 씨였나요? 예 맞아요. 이야, 올콤의 주인공 스테이.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지트 DJ 1 나왔을 때 스테이가 어떻게 보면 나중 가면 이제 물론 뭐 난이도가 훨씬 높은 곡들이 많았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발판과 스크래치가 같이 나오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그런 걸 동시에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거기다 한 10만원 넘게 썼을 것 같아. 스테이에다가만 그거 깨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노래도 되게 좋아가지고, 일단 딱 그 오락실에 스테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뽕 맞은 효과가 있었죠. 저도 이제 그거를 학교에서 연습을 하려고 이제 책상에서 이제 발을 통동동 구르면서 이제 그 특유의 좀 당김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수업 시간에도 막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연습했던 기억이 나요. 그 노래가 이렇게 정박이 아니라 엇박식으로 돼 있는 거여가지고, 많은 이 중고등학생들의 음악 스킬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을 거예요. 따가 아니라 으따 그쵸. 음악 장르 자체가 하우스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작곡하신 분이 이제 크루브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분 너무 디테일해. 예, 아마 맞을 겁니다. 크루브 분이실 텐데 그게 또 이제 이지트디에 같은 경우에는 몇몇 밝은 곡들이 되게 많아요. 밝은 곡들이 그게 암 투병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예, 그래서 투병 중에 작곡하신 게 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몇몇 분은 정말 유명하신 뭐 앤디리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제 많은 뭐 곡들을 만들어내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 게임 BGM으로 많이 활동하시고요. 그러니까 최근 와서는 이제 DJ 맥스 같은 게 나오면서 거기서 노래를 좀 계속 하지 않으셨나요? 네, 앤디리나 이런 그 분들? 얘기까지 하면 너무 전문적이 되는데 그래요? 그게 막 죄송해요. 쉽게 얘기를 하면 막 회사가 양분이 되고 뭐 그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 누구는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누구는 콘솔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분이 되면서 이제 파가 돼. 그 바탕에는 그 원래 그 사장이 아니고 그 회사가 약간 좀 좋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오락기를 왜 못 고치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한겨레 사회면이었나 이쪽이 여기에 나왔었는데 자기가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오락기를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리듬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노트를 너무 자주 쳐서 이게 깨지거든요. 이게 깨지면 이게 생각해보면 플라스틱 껍데기를 바꾸는 건데 이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야, 기껏해야 2-3천원? 비싸봐야 4-5천원일 텐데 그게 반드시 그 회사의 업체의 직원이 와서 출장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오락기를 판매하는 사장 그 회사 입장에서는 오락기만 팔면 그때부터는 그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벌이가 또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점점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군요. 예, 약간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고 그게 마치 도서 뭐 순정만화 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야, 우리는 그냥 500원 내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예, 그렇죠. 또 업주들의 또 피눈물 나는 실정이 있었고. 또 그게 왜냐면 오락기를 많이 팔아야 돈이 되는데 오락기는 한 대만 사고 CD는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게임 CD는 한 장에 기껏해야 150만 원, 200만 원 선인데 오락기가 그때 1,100만 원인가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었던 거로.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오락실 RC들은 그냥 CD만 100만 원짜리만 사면 되니까 RC들은 좋지만 또 게임 업계 사장 입장에서는 또 이게 돈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약간 또 그런 안 좋은 거죠. 요즘 그 이슈잖아요. 또 가맹점주 이런 거. 예, 막 그런 거랑 이런 거랑 또 맞물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횡포죠, 횡포. 갑과 을의 횡포. 야. 알겠습니다. 또 뭐 저기 우리 예전 거에 대한 피드백 이런 거 있으시나요? 이제 그만해. 우리 너무 저기. 자, 그러면은 마이크를 드렸는데. 파리 저스티스하고는 얘기가 빠져가지고. 자, 얘기하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감명이 너무 깊어가지고. 다시 오랜만에 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보고 있었어요. 네, 파리 저스티스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건 2인 합체 필살기가 있죠. 그래서 예, 2명의 캐릭터를 고르고 2명이 동시에 이제 어택을 하는 이제 내가 때리면 넌 받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막 아주 재밌던 격투 게임입니다. 그리고 격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전자오락 아까 80년대 이야기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격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자오락을 거의 오락실이라는 거를 돈을 정말 많이 벌게 해준 게임이에요. 이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죠. 어렸을 때 하시던 게임들 중에 뭐 캐딜락이라든지 뭐 횡스크롤 액션 게임 뭐 이런 것들 100원을 내면 내가 뭐 30분을 하고 40분을 하고 그때는 이제 돈도 얼마 없지만 다들 게임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격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쇼님이랑 격투 게임을 해요. 철권을 한다고 하면 제가 쇼님한테 져요. 그럼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해서 진 거지 이 게임이 어려워서 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캐딜락은 게임이 어려우니까 오락실 점주는 탓하죠. 아니 아저씨는 왜 이렇게 이거 어렵게 해. 하지만 나는 쇼님을 탓하게 된다. 그런 개념을 만든 게 바로 격투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회전수가 빨라지고 돈 회전수가 빨라지니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니 게임이 많이 팔리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게 일반적으로 혼자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 번 돈 넣고 되게 막 오래 할 수도 있잖아요. 잘하면. 그렇죠. 근데 격투 게임 같은 경우는 둘이서 하니까 한 명이 아무리 잘 하더라도 상대방은 돈을 계속 넣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격투 게임이 나오기 전에 수많은 게임을 저는 즐기다가 어느 순간 내 오락실에서 발길을 끊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스트리트 파이터가 나오고 격투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맞습니다. 그때부터 해동기.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구나. 그냥 나 혼자 즐기면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혼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격투 게임. 그렇죠. 할 수 있죠. 근데 CPU 누가 와갖고 돈을 딱 넣고 하네? 그럼 난 죽는 거야. 못하니까.
저도 잘 못할 때는 누군가 돈을 딱 넣으면 막 Here comes the challenge 이러면서 딱 화면이 딱 나오잖아요. 막 두두둥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 못할 때는 막 눈물이 나지. 가야 되는구나. 내 100원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아까 그 레벨 설정에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제가 킹오파 94인가 그게 1편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 당시 일본에 있었는데 1인용 플레이할 때 레벨 설정할 수 있잖아요. 레벨 2였어요, 저희 동네가 확실히. 일본에서. 쉽네요. 엄청 쉬운 거죠. 예. 근데 한국 가보니까 레벨 8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 애들이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높으니까는 잘하는 거지. 네. 예. 깨려고. 그럼 깨려고. 강하게 드래곤볼 보면 나오잖아. 강하게 키우는 거야. 그리고 당대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100엔, 200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100원, 200원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많이 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예전에 2D 격투 게임이 많이 이제 그 대회를 나가면 우승했던 게 이제 돈이 워낙에 값이 싸니까 연습하는 양의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최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격투 게임은 거의 신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격투 게임 대회를 열면 뭐 한 개만 연 게 아니고 뭐 스트리트 파이터도 하고 모두 하고 이랬는데 한국 사람이 뭐 한 2명이 가서 그 3개 게임을 다 격파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깨기. 제 기억이 맞으면 양미락살. 1996년에 이제 1998년인지 6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게 투국이라는 게 그 대회 이름인데 지금도 하지 않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킹 오브 파이터즈 대회에서 되게 웃겼던 게 한 캐릭터로 일본 대표였는데 3명을 다 죽였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또 관중이 또 다 일본 사람인데 뭐 하여튼 뭐 그랬던 하여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쪽으로는 정말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김치라는 단어가 이제 외국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플레이어들한테 하는 단어 말이죠. 그러니까 김치는 달라. 김치 파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일본 그래서 가서. 김치라는 단어를 다들 아네. 네. 이거는 조금 다른 종류지만 요즘 스타2 하잖아요. 리그를 하는데 이제 스타2 되면서 이제 굉장히 글로벌 리그가 되게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요즘 하는 리그 중에 보면 유럽에서 예선을 해서 올라오는 리그가 있고 북미에서 예선해서 올라오는 리그가 있고 위에서 이제 다 만나가지고 이제 뭐 왕중왕처럼 하는데 봤는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은 거야? 유럽 리그인데 다 한국 사람이고 막 미국 리그인데 다 한국 사람이고 유럽 사는 교포. 그러니까 어차피 뭐 온라인 리그고 이러니까 뭐 참여할 수가 있나 봐요. 예, 이제 뭐 그런 식인데 보면 이제 일단 나가기만 하면 뭐 다 뭐 해버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2강 이렇게 하면 뭐 20명이 한국 사람이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스타2 인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ESPN에서도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시장이 크고 또 스타2만 말할 게 아니고 뭐 도타2도 있고 롤도 있는데 뭐 그런 대회들 중에서 다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잘합니다. 이제 몇몇 게임은 좀 약해요. 예를 들면 총싸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한국이 좀 약합니다. 총기 휴대가 안 되니까. 네, 아니 근데 다른 애들은 총을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총을 쏴보잖아요. 군대 가면 다 쏘니까.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쪽에서 힘을 많이 못 쓰는 편이죠. 어쩌면은 군대 가면 어차피 쏘기 때문에 오락실 가서도 쏠 거에 대한 그 욕구 같은 게 안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린님이 그 리듬 게임 할 때 어느 스테이지를 깨고 싶어서 10만 원 정도 썼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빈 씨가 그랬죠. 네. 빈님이.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80년대에는 청소년 보호법 이런 게 좀 약해서 그 빠찡코 슬롯머신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한때. 그냥 네. 꽃놀이 이런 거. 꽃놀이. 이렇게 아홉 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맞으면 근데 실제로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넣어서 맞으면은 거기서 100원짜리 동전이 나와요. 그런 게임들이 애들한테 만화 가게에도 있었고. 저도 실제로 많이 봤고요. 이게 불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멍가게에도 있고 문방구 심지어는 문방구에도 있고. 네. 저는 야시장에서만 봤는데요. 야시장.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가 한 85년, 86년. 근데 어린 마음에 그때는 100원이면은 그때는 게임이 50원이었거든요. 네. 100원이면은 큰 돈이고 1000원을 넣어도 5분이면은 다 잃는 거야, 아이들이. 근데 제가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누가 먼저 개발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억울하잖아요, 자꾸. 그 용돈을 다 거기다 박으니까. 카지노랑 똑같아. 카지노랑 지금 정선이야죠, 거기가. 근데, 이제 그 악동들이 역습을 하는 거예요. 그 10원짜리 동전을 검정 절연 테이프로 한 바퀴 반을 감으면, 감아서, 그거를 넣으면, 인식을 하는 거야, 100원으로. 네, 100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락실 주인이나 아니면 만화가게 주인이나 아니면 구멍가게 주인이나 문방구 주인이 뭐 아저씨가 젊고 무서운 아저씨면 안 가고 아줌마나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나 이제 그런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마치 그 범죄 수법과 수사 수법이 그렇죠. 점점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도 다 털려요. 아, 그렇죠. 저도 이제 빠칭코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저희 초등학교 이제 3학년, 4학년 때 저희 동네 이제 오락실이 한 10m, 20m만 가면 바로바로 이제 오락실이 있는 그런 동네였었어요. 좋은 동네다. 네, 축복의 땅이네, 축복의 땅.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시장 안쪽에 보면 이제 오락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한쪽에는 이제 어린이들 게임 부스 위주로 이제 봤고, 다른 쪽은 이제 성인용 게임 위주로 이제 부스를 뒀는데, 이제 그쪽에는 성인용 게임은 죄다 파친코가 있었는데, 그 파친코에서 한 번 이기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하잖아요. 그 베팅을 할 때 베팅을 한 8번인가 이상을 하면은 그 단계별로 하나씩 여자분이 옷을 벗어줘요. 언니가 나와서.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동네 대부분 다 그래요. 부럽다. 언니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도박육 막 미치게 하네, 그거. 네. 그거를 이제 보려고 이제 1시간 동안 주구장창 아저씨 뒤에서 등 동면 서 있던 거죠. 그걸 보려고. 네, 그런 거 내가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 잘하는 아저씨 뒤에서 언젠가는 다 먹겠지. 네, 그런 거 말고도 이제 그런 좀 야한 게임들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 이제 오락실에서 제 제목 중에 꽃비녀라는 제목이 있었던 거고. 꽃비녀 그리고 돈덴러브라고 해서 이제 오델로 게임인데 그 오델로. 네, 그 오델로 게임에서 이기면은 벗어주는 그거 한국말로 나오는 거죠, 그거. 한국말로 나오는데 그 한국판에서는 이제 안 보는. 예, 제가 한국판을 제가 했었거든요. 제가 한국판을 했어요. 제가 어려서. 내가 나이가 많았으면. 그걸 원판으로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만 일찍 태어났으면.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도박류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짱깬이라고. 그 조그마한 오락기인데 이제 그 가위바위보 버튼만 딱 있는 그런 버튼. 제가 야시장에서 돈을 넣고 돈을 뺐던. 문방구 앞에 주로 있던. 네. 짱, 게임, 띠바. 이거예요, 이거. 지면은 이러죠. 예, 맞습니다. 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일본어더라고요. 일본어예요. 예. 제가 저기 만화방 알바할 때 그 앞에 세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 묻은 애들 돈 엄청 바꿔주고 제 손이 막 그 100원짜리 돈 또 고르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이것도 또 역사가 있어요. 이 불법으로 게임을 하고 싶은 어린애들과 이 주인과의 이 대결. 이게 또 역사가 또 있어요. 이 역사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몇 개가 좀 있죠. 있죠. 버전이 좀 있는데 10원에 저런 테이프 감아서 자르는 건데 그게 제 기억에 맞으면 10원짜리 6개인가 5개를 놓고 그걸 저런 테이프로 감아야 저런 테이프가 안 남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맞아요. 제가 별별 짓 다 해봤는데. 근데, 그, 최첨단을 달리는 게 있어요. 일단 1세대는 그 테니스 라켓 줄 있죠. 그 줄을 갈고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끝부분을 이렇게 꼽히면. 넣어서. 네, 맞습니다. 그 코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똥 건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센서를. 그러면은 크레딧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오. 네. 근데 이제 그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그거를 애들이 철사로 하는지 알고 그 테니스 라켓은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 줄은. 네네네. 근데 그 철사로 하는지 알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전기 좀 만지는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동전 넣는 그 투이크가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전기를 이렇게 놓게 해놓은 거야. 네, 감전되라고. 근데 안에서 감전되라고 한 건데 이 밖에까지 전기가 통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린 애들이 동전 넣다가 막 감전돼서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이제 그 전기라이터. 딱딱이. 아시죠? 근데 얼굴들이 다 밝아졌어. 해봤어. 그 전기라이터 불 끄트는 거 있잖아요. 그 가스레인지 같은 거. 그것만 띄워내가지고 그 금속 부분에다가 동전 부위고 금속 부분에다 탁탁 튀겨줘요. 그러면 오작동이 일어나갖고 크레딧이 막 1000도 되고 10,000도 되고. 대박. 어떤 경우에는 고장 나갖고 게임기가 팍 꺼져. 도망가야겠네 그러면. 그렇죠. 적당히 하다 오락기 끄고 도망가는. 뒤에서 보면 크레딧이 막 80몇 개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니까 저 아저씨한테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꼬질르고. 네. 이상해요. 그 어린애들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동네 중에 애들 중에. 이게 생각이 나는 게, 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500원짜리랑 일본 그 500엔짜리가 뭐 무게나 뭐 이런 게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500엔을 넣어야 되는 데다가 500원을 넣으면 작동을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예. 포 아저씨들이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저도 일본 처음에 갔을 때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막혔더라고.
너무 많은 사람이 했나봐 벌써. 아, 그리고 아까 그 불법 거기서 마지막 끝은 이겁니다. 이제 100원짜리가 있으면 100원짜리를 교과서를 펴요. 교과서 펴서 여기다가 100원짜리를 놓고요. 그 다음에 송곳을 하나 써요. 송곳을 여기다가 딱 대고 계속 이게 비비는 거죠. 그러면은 앞뒤로 막 계속 비비면서 이제 하루에 이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계속 비비는 거예요. 한 4교시쯤 갔다가 이제 얼마나 파였나 해서 보고 이제 뒤집고 또 파고 이러면은 구멍이 딱 뚫려요, 가운데. 거기다가 실을 껴요. 근데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은, 안 좋은 건 이게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딱 넣고, 넣은 상태에서 그 오묘한 그 느낌 같은 느낌으로 실을 다다다다다 이렇게 당기면 그 크레딧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거 실을 감은 상태로 넣고, 그 다음에 실을 다다다다 이렇게 당겨주면. 예, 그런 것도 했었어요. 동전 넣어버린 거 다시 못 빼죠. 다시 못 빼죠. 못 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일회용 6시간이. 그리고 은행에 가면 동전 개수기가 있잖아요. 동전 개수기에서 이제 동전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아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동그란 거 안에 그 구멍 뚫린 애들이 들어오면 네. 이 개수기들이 멈춰요. 아. 그러니까는 여기는 멀쩡하니까 잘 될 것 같지만 개수기가 이거는 500원이 아니라고 멈춰. 나중에 이제 크고 나서 알았는데 그게 그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더라고요. 그렇죠.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했던 거니까 난 괜찮아라고. 네, 공소시효 다 지났지. 예, 중학생 때입니다, 중학생 때. 여기 나오신 분들의 그 신원을 제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레트로박스 팟캐스트 하신다는 거.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리니까 몰라서 그럴 수 있죠. 네,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어떤 중학생이 돈을 복사해가지고, 돈 복사했다 이러면서 그 자기 카카오 스토리에다 막 올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법인 줄 모르는 거죠. 게임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영화도 이렇게 막 복사하고 막 이런 게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지 알죠? 나도 알바다. 하여튼. 명적 팟캐스트. 야, 역시 민니. 난 처음에 나도 알바하다가 막 알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여서 팟캐스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영화 얘기더라고요. 저도 네, 다들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알바의 애환을 같이 나누려고 들어오셨다가. 네, 맞아요. 같이 나눠요. 네, 애완 같이 나눠요. 돈만 갖고 가는데. 왜 그 문방구 앞에 오락기계들 이렇게 몇 개씩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문구점을 했었어요. 한 3년 동안. 네, 고등학교 앞에서. 점주의 네, 입장으로. 근데 최강이다, 최강이. 이제 고등학교 앞이라 그 게임기 같은 건 안 났는데 그 게임기 하는 업자들이 오더라고요. 메탈 슬러그를 주는 거예요. 메탈 슬러그 아세요? 알죠. SNK. 그걸 한 달 주더라고요. 이렇게 모르는데 여기 왔으니까 없죠.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 예, 그렇죠. 조그마잖아요. 예, 조그마잖아요. 아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났는데 의외로 잘해요. 애들이 돈 받고 달라고 하고. 근데 나는 그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나 했더니 이게 그 오락기 갖다 준 업자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자물쇠를. 돈통. 네, 자물쇠를 갖고 있어. 돈통 자물쇠를. 그리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와서 열어요. 네. 그럼 동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일일이 다 안 쉬고 전자적으로 딱 꺼내더라고요. 네, 무게로 해서 딱 해서 반 나눠 갔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멋있다. 나는 그걸 다 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자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게임기에서 뭐 킹오파 이런 것도 있던데, 아니면 3D 게임 철권 놓고 그러던데. 근데 또 요즘에 이제 최소 경량화가 많이 돼서 이제는 다 됩니다. 저는 이제 문방구 오락실이 이제 저희 고모가 또 문방구를 했었어요. 고모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이? 아니, 관계가 너무 많아. 제 고모가 이제 오락실인데 그 당시 이제 80년대니까 1980년대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오락실을 가게 된 계기를 만들어줬던 이제 게임이 이제 혼두라. 그 혼두라였는데 당시에 이제 20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오락기에다가 20원만 넣으면 게임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제 엄마한테 이제 돈을 달라고 하면은 딱 100원만 주시면 그 100원을 갖고 한 코인 넣고 나서 한 10초면 죽고 10초면 죽고 왜 죽는지를 모르는데 죽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슬프다. 저거 음악도 기억합니다. 빠바바밤 빠밤. 20원 넣고서 게임을 했어요? 20원이었었어요. 그 20원 넣고 게임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 때 80년, 81년, 82년 이때 흑백 TV 본 적 있어요, 다들?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시골에 가면 있는 거. 문 열리는 거 이렇게 막. 네. 그죠. 뭐가 못 봤는데 팔찌를 봤어. 저희가 원래 본 적이 좀 시골이에요. 예. 본 적이 시골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칼라 TV 방송을 본격적으로 한 게 제 기억으로는 1980년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대부분 집이 다 칼라 TV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오락실이 있었는데 다 흑백 게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흑백 게임보다 더 전에 게임기가 있었어요. 액정으로 된 게 있었어요.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흑백 게임기하고 액정 전자오락 게임기가 공존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액정 게임이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닌텐도에서 나온 휴대용 게임기예요. 게임 마치입니다. 이게 이름이 네. 게임 마치입니다. 휴대용 게임기인데 그거를 문방구 앞에 있는 오락기 같은 그런 케이스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 안에다가 배결전구를 켜. 네. 그리고 밖에는 돋보기가 크다는 게 달려 있어요. 아. 그래서 누르고 들여다보면서 그 밖에 또 이 그 콘솔이 있는 거예요. 이 네. 조이스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게 그 당시 10원, 20원이에요. 야. 저는 어렸을 때 그 액정 게임기 있죠. 그 88년인가 그때로 기억이 나는데 한 7살인가 6살 때 그때였는데 제 생일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야. 그 당시에 이제 영실업인가 그 회사 네, 맞아요. 핸들큐라는 영플레이모빌 만들었던 영실업. 영실업이라는 예. 핸들큐라는 게임기였는데 그게 워낙에 반복적인 게임이어가지고 맞아요. 한 3시간, 4시간 하면은 막 20만 점, 30만 점 찍고 이제 그게 대충 게임 내용이 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불이 나는 건물이 있는데 옥상에서 네, 사람들이 사람 뛰어내요. 받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이렇게 뭐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뭐 이런 그렇죠. 종류의 게임들입니다. 예, 동킹콩이었을 거예요. 동킹콩도 있고요. 동킹콩도 아니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근데 그 당시 깊은 빈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지금. 그 당시 그렇게 단순한 게임인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들 중에서 그런 거 갖고 있는 애들이 반에서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비싸거든요. 그 당시의 돈으로 12,000원이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저도 갖고 있었는데 하나 갖고 있었는데 애들이 하고 여기서 싶어갖고 들어오는 깔때기. 야 애들이 하고 싶어갖고 줄을 서는 거예요. 제 차례 되면 제 이렇게 줄을.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게임이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던 게 브릿지라는 게임인데 다리가 4개가 있어요. 근데 다리 4개가 끊어져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 그러면 내가 가서 몸으로 그 다리를 받쳐주지 않으면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빠지지 않게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점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걸음걸이가 조금씩 빨라져. 그럼 나는 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단순한 게임인데도 그때는 선방의 대상인 거야. 이거 하나 갖는 게. 생명을 점수로 바꿨구만은, 야. 나중에 90년대 후반에는 그 종류의 그런 게임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게임들을 모아서 그 닌텐도에서 게임을 하나 그렇죠. 냈었어요. 네, 그래서 게임보이. 그게 GBA로 있었습니다. 게임보이 어드밴스라는 오락기로 있었어요. 제가 했었거든요. 저도 진짜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저 아까 그 문방구 앞에 게임 얘기하실 때 잠깐 생각이 났던 게 그 문방구 앞에 게임기들이 어떻게 보면 막 최신 게임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한물간 게임들이 그쪽으로 이제 그렇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오락을 별로 안 할 때쯤에 어느 문방구 지나가다 봤는데 이지트 DJ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방구 네, 앞에.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슬펐어. 스크래치가 되게 허접하죠. 그쵸. 아니, 저걸 어떻게 달았지 싶을 정도로 있긴 있더라고. 근데 되게, 이제 한물간 게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지트 DJ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돈을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렇게 스페이스 미스가 안 돼요. 초라하게. 페달 어떻게 밟았었죠? 거기 페달이 밑에 작게 있어요. 예. 뭔가 뭐 허접하게라도 네. 달려있긴 다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이펙터가 제 기억으로 이펙터가 없어가지고 거기 원래 이펙터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스페이스 모드는 못하고 이제 클럽 믹스만 가능하거든요. 슬픈. 그리고 제가 스테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스테이를 클럽 믹스로 다 외워가지고 99배속으로 해놓고 맨날 다 켰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히든 모드를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99배속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했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생각이 난 게 그 이지트가 나중에 그 CD가 나왔어요. OST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사가지고 거기 막 같이 뭐 처음에 한정판은 막 티셔츠도 들어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사서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지. 게임 OST인데 그거를 막 그냥 노래처럼 막 듣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노래 퀄리티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찾아봤는데 CD가 좀 먼지 쌓여있긴 한데 아직 있어가지고 또 들어보고 하니까. 그 ETGA로 나온 노래 중에 실제로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도 있었는데 제가 좀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수영 씨인가? 근데 이소은. 이소은. 예, 그 노래도 있었죠. 맞아, 그 노래도 맞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ETGA 버전이 더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쪽 보컬이 더 낫더라고요. 하여튼, 막, 폭풍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1시간을 녹음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AS도 받고, 우리 방송을 AS도 받고, 요런저런 이제
얘기도 해봤는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되겠으니까 이제 다음 회에도 이어져야 되는데 다음 회에는 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좀 핥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20회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 진우님과 용선님과 또 민님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만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핥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뭐 들어요. 의도한 게 아닌데 이렇게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모시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세기 소녀소녀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20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뵐게요. 끝!